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생명과학원 3단원에서 자극의 전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흥분의 전도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1등급 킬러 문항들은 거의 지금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항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분 전도 원리를 탈분국부터 시작해 분국, 탈분국, 재분국 해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거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즉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 전체적인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한 번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경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축삭돌기가 있고요. 한 지점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지점에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현상이 양옆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자극을 주었다라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부분에다가 자극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 흥분 전도는 이쪽으로도 일어나지만 한쪽 방향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아직 옆에는 분극 상태입니다. 왜냐면 아직 나트륨 이온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자극이 받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한 부분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부분이 재분극이 될 때 옆으로 나트륨 이온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나트륨 이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옆에 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들이 열리고 나트륨 이온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옆부분이 탈분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분극이 됐었던 부분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고 탈분극 됐던 부분은 재분극이 되고 또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어서 그 옆부분을 탈분극 시키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탈분극 부분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어온 나트륨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옆으로 이온 이동하고 탈분극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탈분극 부위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흥분 전도가 계속 축삭돌기에서 이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합쳐서 우리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흥분의 전도의 방향은 양방향이에요. 알겠죠? 양방향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어떻게 푸는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극의 전달에서 그림 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 P와 Q의 한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경과된 시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물리에서요 여러분들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거리는 이동 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은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될 것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 경과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극을 주고 지난 총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과된 시간은 총 지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속도를 구하도록 할 건데 이 전도 속도에 걸린 시간도 있지만 어떠한 시간도 있냐면 그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화한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 총 경과된 시간은 그 지점까지 전도 또는 우리가 이제 전달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 시간 더하기 그 지점에서 막전이의 변화 시간 이 둘을 합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5ms일 때라고 했으니까 총 경과 시간을 5ms를 한번 구분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보면요. P하고 Q의 각 한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극을 준 지점을 찾기가 좀 수월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은 딱 한 지점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치? 자, 그러면 그 지점에
어떠한 지점에 자극이 오든지 간에 막전이 변화는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80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3ms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x축의 의미는요, 막전이 변화 시간입니다. 막전이 변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 자극을 주고 나서가 아니라 그 지점에 흥분이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훨씬 접근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0이 그 D3에 있으니까 P하고 Q 지점에서 어디에 자극을 준 거냐면 Q 지점에 자극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80까지 막전이가 진행됐다라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인데, 플러스 10은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인데, 플러스 10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점 아니면 이 지점이죠. 그러면 아무리 와봤자 얘는 여기까지 왔거나 좀 넘어서 여기까지니까 막전이가 많이 진행된 부분에 먼저 자극이 도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Q 지점에 자극을 준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 속도를 볼 거니까 이 지점에 흥분이 도착하고 마이너스 80이 나왔다라는 것은 막전이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3ms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D3 지점에서 5ms 동안 내가 Q에다가 자극을 주고 기다려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자극을 줬어요. Q 지점에다가. 그러면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D3에서는 3ms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ms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 자극을 주고 5 동안 기다리는 동안 여기까지 가는데 2ms이 걸렸고, 여기에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하나, 둘, 셋, 3ms이 지나서 마이너스 80이 관측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D3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2ms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의 거리는 9하고 15 나와 있으니까 6cm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속도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약분하면 3cm/ms. 그래서 1ms당 3cm를 이동하는 것이 이 신경에서의 속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속도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을 먼저 활용해가지고 전도, 즉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인지 찾아낸 다음에 속도를 구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까 여기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3ms이 이제 지나게 될 테니까 2ms 동안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지나가 보면 여기 이 정도가 플러스 10, 즉 재분극되고 있는 시점에 플러스 10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등급 킬러들 이러한 문제들에서 속도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 가는 A와 B 두 개의 뉴런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 축삭돌기 일부고, P1, P3에서 활동전이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나와 같은 막전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 P1에 자극을 주었다라는 거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총 경과 시간이 4ms이다. 그러면은 총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4ms이 총 경과 시간이니까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고 막전이 변화 시간을 알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A의 P2하고 B의 P3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A의 P2라고 한번 해보고 B의 P2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에서 P2는 거리가 4cm 떨어진 부분이고, B의 P2도 마찬가지로 4cm, B의 P3니까 P3는 8cm만큼 떨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전이가 모두 마이너스 80이래요. 막전이는 무엇을 알려주게 되냐면 막전이 변화 시간을 알려줍니다. 마이너스 80이라는 것은 3ms만큼이 변했다는 거죠. 즉 변화 시간은 둘 다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동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1이라는 거죠. 그치? 즉 여기 얘는 4cm를 이동하는데 1ms이 걸렸고, 8cm를 B에서는 이동하는데 1ms이 걸렸다라는 거니까 A에서의 속도는 4cm/ms, B에서의 속도는 8cm/ms,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기 디귿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흥분 전도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해서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이용을 하면 뭐 2ms일 때 B의 P2, 4ms일 때 A의 P3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전이 값, 이동 시간 이런 것들 다 구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쌤이 알려드린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